우리가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그쪽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식생들을 대부분 대암산 용늪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더 높은 거죠. 고층 수본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수온이 낮고 또 연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식물의 사체가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축적되기 때문에 그 습지 내에 다양한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 때문에 그 용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여 종 가까운 그런 습지 식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인물 사진을 전공하고 인물을 찍으면서는 자연에 대한 관심은 없었죠. 인물 사진을 찍으면서 제일 느꼈던 게 색에 대한 어떤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색에 대한 고민을 어디에서 찾을까 하다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색깔이 진짜 아름다운 색이구나. 자연광으로 찍어야만 그것이 색깔에 대한 진정한 미를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을 떠나질 못하고 지금은 자연을 계속 기록하고 남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에 나가서 촬영을 하다 보면 자연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더라고요. 제가 뛰는 만큼, 제가 걸어간 만큼, 제가 무겁게 장비를 들고 간 만큼, 수고한 만큼 딱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진실하면 자연도 저에게 진실함을 보여주더라고요. 맨 처음에 다큐멘터리 촬영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아직 개방이 안 될 때 그 입구까지만 올라갔었는데 용늪 그 가을이 임도길에서도 북방계의 나비를 관찰할 수 있었고 특히나 또 곤충도 북방계 곤충들이 많아서 계속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죠. (2017년도에는) 탐방객으로 올라갔다가 왜 우리나라 지형에 그런 1200이 넘는 고지에 10,000평 정도 되는 곳에 늪이 생기고 북방계 식물의 남방계 한계선이라는 이유가 뭔지 호기심을 갖고 자료를 계속 찾아보다 보니 계속적인 식생의 관심사를 가지면서 아마 용늪에 대한 관심사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곳을 촬영해 보려고 아예 인제군으로 주거지를 옮겼고요. 개인이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그러면은 쉽게 들어가기 위해서 자연환경 해설사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따서 자연환경 해설사로 활동을 하면서 촬영을 계속 했었던 겁니다.
물봉선인데 지금은 보기가 좀 힘들어진 꽃이고요. 물봉선 자체가 꽃술을 열면서 꽃시방을 다 던져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번식을 위한 전략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도록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용늪 같은 경우에는 꽃의 변화라든지 나비의 변화가 되게 빨라요. 될 수 있으면 아침 일찍 가서 해설하기 전에 모니터링도 할 겸 해서 올라가서 식생이 어떤 게 폈는지 졌는지, 그래야 또 탐방객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설을 위한 것도 있고, 제 나름대로 여기에서 자료를 계속 용늪에 살고 있는 식생들이나 동식물들을 많이 기록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딱 올라가지고 날씨가 좋으면 꽃잎이 살짝 열리면서 거기에 벌류들이 나옵니다. 벌류들도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꽃들이 추우면 잎을 닫는다라는 걸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무료 숙박을 하고, 아침 햇살이 좋으면 살짝 열리면 꽃시방을 묻혀서 다시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자연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활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것 중에 확실하게 그걸 느꼈던 건 2018년도에 올라갔을 때 멸종위기종으로서 닷꽃이라고 있습니다. 배에 닷 세우는 닷처럼 생겼다 그래서 닷꽃인데요. 용늪 초소 주변에 몇 개체밖에 자라질 않았어요. 근데 2019년도에는 대래어 용늪 초소에서 한 150m 밑에 있는 지형에 20개체가 넘게 자라더라고요. 누가 심어놓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처럼 걔네들도 생활에 적응력이 있다라는, 생명이 존재한다라는 느낌을 확연히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 재미에도 아침 일찍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백당나무라 그래가지고요. 꽃술이 원체 작다 보니까 이런 등에들이 지나갈까봐 유인책으로 가짜꽃, 중성꽃을 만들어 놓고 유인을 해서 다 옮겨지면 다른 백당나무 꽃술에게 가 그러고서 스스로 중성꽃들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고개를 숙입니다. 공을 들이면서 촬영하신 게 좀 있을까요? 자연은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가서 단번에 찍히는 건 없고요. 용늪 내에서는 뭐 최고로 치는 건 비료 용담이겠죠. 아니면 끈끈이 죽어 꽃. 그러니까 끈끈이 주걱이 식충식물 벌레 잡아먹는 애라고 생각해서 꽃이 없을 거라고 그냥 무식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걔네들도 꽃을 피우는 걸 보고 모든 식생들이 꽃을 가지고 태어나는구나라고 처음으로 제일 신기했던 건 끈끈이 주걱 꽃입니다. 너무 작아서 제대로 관찰을 안 하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던 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유료용담이라든지 또 대암사초, 그다음에 물지체 이런 식물들이 그 용릅에만 유일하게 분포하는 식물이고요. 또 멸종위 식물로는 조름나물이라든지 기생꽃 이런 것들이 분포합니다. 이 식물들이 그 용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식물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유전자 자원을 이용해서 거기서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탐구해서 그걸 이용하는 소재가 그 식물들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식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물은 항상 뿌리를 내리고 사는 토양에서 다른 미생물들과 공생관계를 만듭니다. 만약에 A라는 식물이 죽어버리면 그 식물과 공생하는 다른 여러 가지의 미생물들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관리하고 또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습지에 사는 식물들은 대부분 이제 물에 의해서 살고 죽는 것들이 좌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로 있는 조그만 물웅덩이 같은 경우는 그 희귀식물인 개통발이 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조그만 입지는 끈끈이 지구개라든지 비룡담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밑에 약간 무슨 진해처럼 생기는 게 있죠? 이게 개통발입니다. 얘는 식충식물이고요. 예, 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얗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마치 뿌리처럼 보이지만 얘들은 뭐냐면 포충랑을 만드는 새로운 가지입니다. 여기다 그 다른 곤충을 잡기 위한 포충랑을 만드는 거죠. 포충랑을 만드는 가지를 여기 2탄에 약간 이렇게 말캉말캉한 이 공간에다가 뿌리처럼 내리고 그 속에 사는 어떤 동물성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들을 포충을 해서 필요한 양분을 흡수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공간들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뚝사초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식물들 같은 경우는 잎이 넓기 때문에 햇빛을 많이 가려버립니다. 반면에 뚝사초는 잎이 가늘기 때문에 그 잎 사이사이로 빛이 통과를 하고 그 밑에까지 다른 키가 작은 식물들이 사는 곳까지 햇빛이 들어가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들이 용릅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히 이런 희귀한 식물들이 여기서 그 개체군을 유지하고 잘 자랄 수 있는, 그 멸종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멧돼지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얘들이 선호하는 것들은 그 저장 뿌리들이 이렇게 발달하는 식물들을 먹이로 주로 사용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가노노이프라든지 또 그런 게 해당되고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서 이렇게 파헤치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새롭게 만드는 공간들을 다른 식물들이 점유하고 다시 또 이렇게 습지의 형태로 변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여기선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습지의 원형을 잘 유지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런 들이 토양처럼 보이지만은 식물들이 죽은 사체들이 썩지 않고 퇴적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실제로 토양이 아니라 그냥 유기물 덩어리고요. 이것들이 분해되지 않고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지구에 공급되는 탄소를 저장해주는 그런 저장고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고층 수본이 형성될 수 있는 공간들은 대부분 수온이 낮고 또 연평균 기온이 낮습니다. 식물의 사체가 썩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축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공간이 형성되고 그 주변에 다양한 공간들이 형성됩니다. 뭐 물웅덩이라든지 또 저층 수본이라든지 사초 기둥이라든지 이런 공간들이 형성됨에 따라서 그 습지 내에 다양한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 때문에 그 용록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0여 종 가까운 그런 습지 식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땅 구조상 습지가 희귀한 생태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거의 70% 이상이 산림입니다. 즉 경사지형이고요. 경사지형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빗물이 내리면 강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산림 생태계는 많지만 습지 생태계는 희귀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그 습지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지습지는 물이 공급되거나 빠져나가는 체계가 다른 습지하고는 다릅니다. 물이 공급이 되질 않아요. 상류에서.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만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빗물의 강수량의 영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밑에 빠져나가는 배수 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 습지는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즉 뭐냐면 어떤 환경 조건에 민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 훼손되면 절대 복원할 수 없는 그런 민감성을 갖고 있는 희귀한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올라갔을 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갈변 현상이라 그러는데 나뭇잎의 색이 변한 갈색으로 2018년도에는 쌩쌩하던 것들이 2019년도에는 물매라고 싹 고사를 죽었더라고요. 2019년도에는 올라가면서 매달 기록을 했을 때도 안개는 없었고 대려 맑은 날이 많았고 겨울에 강원도 인제군에 눈이 안 왔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적설량도 많았기 때문에 그 적설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게 눈이 녹으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용립에 수분을 공급해 줬는데 적설량도 부족하고 봄에 가뭄이 계속 들기 때문에 당연히 더 그 영향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가뭄이 지속되게 되면 습지에 물을 갖고 있는 공간들이 점점 좁아집니다. 그럼 가장자리 쪽에서는 계속 주변에 있는 식물들, 나무들이 계속 침입하게 들어올 거고 점점 좁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다 덮여서 습지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습지가 사라지고 거기에 형성되어 있던 그런 이탄들이 대기 중에 노출돼서 미생물에서 분해가 된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공장에서 그 화석 연료를 태워서 만드는 이산화탄소 양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여기대로의 환경이 있고 자연은 언제나 자기에게 맞춰진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네트워크를 끊어버리는 건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여기에 용늪의 진정한 날씨는 안개 낀 날씨가 용늪의 아름다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이 연구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다.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어떤 것을 이용하겠다고 하는데 그 동일한 종이 우리나라도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과거에는 있었는데 우리가 사라졌다면 후손들이 앞에 선배 연구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 왜 보존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존하고 또 연구하고 정보를 축적해서 또 우리 후학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늪은 용늪으로서 그냥 좋은 거고요. 용늪 안에 들어가면 세상 볼 수 없는 애들을 볼 수 있고 식생들을 볼 수 있고 그 식생들을 길러주는 지형을 볼 수 있고 지형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걔가 자라기 위해서 걔가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많은 것들을 그냥 느껴지는 듯한 감정이 돋아서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을 그냥 느끼는 것 같아요.